혹시 경제 뉴스 볼 때마다 나오는 그 알쏭달쏭한 그래프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경제학의 언어, 그래프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비밀을 파헤쳐볼 우리 학생 두 분도 모셨습니다. 학생이 안녕하세요. 학생이,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런 그래프 딱 보면 어때요? 머리부터 지끈거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뭐가 선도 많고 숫자도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진짜 막막해요. 저는 그냥 뭔가 복잡하네 하고 쓱 넘겨버리게 돼요. 그쵸?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오늘 이 그래프 울렁증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래프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 또 두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 이 곡선의 모양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엔 당연히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 경제학이랑 그리고 그림이랑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수식하고 그래프 때문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읽을 줄만 알면 경제학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부록으로 그림 읽는 법을 따로 다루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예쁘라고 있는 장식이 아닌 거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는 말하자면 경제학자들의 언어인 셈입니다. 이 언어를 배우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그래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경제 뉴스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가 어떻게 변했나,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죠. 와, 교수님, 이 표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 있네요. 근데 숫자가 너무 빽빽해서 한눈에 이게 어떻게 변한 건지 파악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봤어요. 물론 숫자 하나하나 뜯어보면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수많은 숫자들만 보고 그 큰 흐름을 직관적으로 딱 느끼기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 숫자들을 그림으로 바꾸는 바로 그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또 중간에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이 그림 한 장에 다 요약되어 있잖아요. 야, 이게 바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즉 그림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축, 그러니까 수평축에는 시간을 놓고요. 세로축, 수직축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값, 여기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겠죠? 이걸 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그린 그래프,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시계열 도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같은 지표들이 대부분 바로 이 시계열 도표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별수 하나, 그러니까 주인공 한 명의 시간 여행을 쭉 따라갔잖아요. 이제부터는 주인공 두 명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여기 어떤 농장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한 시간, 즉 노동 투입량이랑 그 결과로 얻은 최소 생산량 데이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명확한 패턴이 보이죠? 맞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를 그림으로 옮기면 짜잔! 바로 이렇게 멋진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로축은 노동 투입량, 세로축은 최소 생산량. 어때요? 노동을 많이 투입할수록 생산량도 늘어난다는 이 긍정적인 관계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경제 분석의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용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마치 지도처럼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좌표 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작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관계, 예를 들면 뭐 가격이랑 수요량, 소득이랑 소비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좌표 체계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점들을 이은 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주목했잖아요. 이제는 그 선의 모양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직선이냐, 아니면 곡선이냐, 또 곡선이라면 어떤 모양의 곡선이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학생이 교수님, 질문 있어요. 교과서 볼 때마다 오목하다, 볼록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솔직히 볼 때마다 너무 헷갈려요. 이게 위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래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 모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할 때는요. 자, I번 그림처럼 아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간 모양을 오목한 곡선이라고 하고요. 2번처럼 언덕같이 솟아오른 모양을 볼록한 곡선이라고 불러요. 뭐랄까? 그릇을 아래에서 보면 오목하고 그걸 엎어놓으면 볼록한 거랑 똑같죠? 이건 순수하게 수학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경제학자들만의 아주 독특한 시선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위나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프의 출발점, 이 원점, 즉 0,0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여기서 보냐고요? 바로 여기에 곡선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선을 원점에 딱 고정시켜 보세요. 원점에서 봤을 때 1번처럼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모양을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고 하고요. 2번처럼 밖으로 불룩하게 밀어내는 듯한 모양을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오목과 볼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모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경제 원리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 곡선은요, 주로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나타낼 때 써요. 그러니까 빵을 하나 더 만들려고 포기해야 하는 우유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 볼록한 모양에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는 거죠. 반대로 원점에 대해 오목한 곡선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양 자체가 하나의 경제 이론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눈에 싹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넓힐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경제 그래프를 만나든 이 3단계만 떠올리세요. 첫째, 축 확인하기. 가로축과 세로축이 뭘 의미하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둘째, 관계 파악하기. 선이 오른쪽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보고 두 변수가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양 해석하기. 이 선의 모양에 숨겨진 더 깊은 경제적 의미, 예를 들면 기회비용이 변하는구나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3단계만 거치면 이제 어떤 그래프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경제 뉴스에 나오는 그래프 보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학생 1, 나음, 축, 관계, 모양. 이 3단계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특히 원점에서 보는 관점이 왜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이 3단계 분석법으로 우리 주변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앱의 사용시간 데이터부터 내 운동 기록까지 그 안에는 과연 어떤 경제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그래프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